그리고 오후에 또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4.16 팬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광화문입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네. 많이 오는 비는 아닙니다. 날씨가 저희들 마음 같습니다. 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협의 운영 자체가 사탕 마련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불입을 하는 것 자체가 국조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수부 발표하는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입니다. 해수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정확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장직을 그대로 둔 채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단지 협의조정 권한으로 그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또한 조사 1, 2과의 분장사항 등 정부 조사 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의 조사를 분석과 조사 두 개로 나누었을 뿐 정부가 조사, 정부 조사 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을 그대로 전체하였습니다.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을 추가하여 특별법에 기재된 사항 역시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특조의 출범 시 90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120명을 증언한다고 공개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조의 의견을 수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2월 17일 제출된 특조의 시행령 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1. 특조의 독립성을 현재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주의 감독권 확보. 넷째,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분 확정. 넷째, 특조의 출범 시 정부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경원 120명 확보를 눈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해수부에 이번 발표하는 시행령 수정이 아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과의 편차는 찔끔 수정한 톤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결국 해수부의 수정안은 기존 특조위가 지적한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시행령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5일, 4월 15일 대통령이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특조 시행령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시행령을 확정하여 특조가 조속한 시일에 제대로 출범하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아 더 이상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를 드러내놓고 거부한 일을 국민 앞에 밝혀만 했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특조위원장을 만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발을 들고 국민의 진상 영혼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 뒷자리를 보시면 뒷자리에 이제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비교표가 있습니다. 우리 권영빈 상임께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빈 상임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 기존안, 그러니까 해수부 입법 예고안입니다. 3월 27일 날 입법 예고했던 거. 그리고 수정안, 아마 이것이 오늘 해수부에서 오후 2시에 브리핑할 내용인데
지난주 4월 22일 날 법제처에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1조 목적에 셋째 줄에 보면 제15조 2항 이걸 넣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사무처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법 18조 2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18조 2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15조 2항을 마치 법이 규정한 것에 따른 것처럼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건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가 됐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문제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명칭도 그대로 하고요. 다만 내용을 보시면 기존 안에 보면은 4조 3항 2, 3, 4호로 되어 있던 것을 4조 3항 2호로 하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다만 내용은 종합기획 및 조정, 이 표현을 마지막에 협의조정이라는 문구로 살짝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특조위의 모든 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명백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조 진상규명국 5조 2항에 보시면 차이는 그 진상규명국장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를 그냥 별정직 공무원으로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변화 수정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진상규명국장은 기존 안에서도 민간 채용 직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백했던 거고 해수부도 이것은 당연히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빼므로써 마치 뭔가 이 수정안이 뭔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국 조사 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그 하나로 한 호로 묶여 있던 것을 두 호로 나눠 가지고 그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정부 조사 자료 분석은 그대로 두고 다만 표현이 애매했던 부분을 새로운 호로 나눈 그런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도 그 이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2는 아마 해수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 다양한 이견들을 자기네들끼리 아직 해결이 다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별표 2는 아직도 공개가 안 된 상태이고, 이것은 그 정부 부처 내부의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6개월이 그러니까 90명으로부터 출발해서 6개월 후에 120명으로 해준다. 이건 시행령 개정 없이 해준다는 생색내기의 전형인데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부칙 2조를 보시면 정원에 대한 특례를 새로운 걸 넣습니다. 뭐냐면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 분석 등을 거쳐 별표 2의 개정을 통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특조위 자체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활동기간 연장은 위원회 의결로 3개월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의 규정인데요. 그 3개월 연장 기간 중에도 정원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이게 뭐 꼼수가 보일까봐 그런지 이걸 부칙에다가 돌려놨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소한, 그야말로 사소한 문구 변경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정말 그 수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수정 없는 수정,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간 저희가 해수부나 정부 관계자들이 왜 특조위의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안 보냈을까 지금까지.
그게 저는 이걸 보고 답이 나왔습니다. 아, 이걸 받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마디가 수정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고자료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이미 전문을 다 입법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이른바 수정안이라고 지난 수요일 날 법제처에 사전 심사를 맡겼던 그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오후 2시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심사까지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일응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드시고 언론사와 성함 말씀하시고 누구한테 질문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결문이나 신고 자료가 다 나와. 예. 페이스북 결정안이 발표에 따라서 결정을 앞으로 이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은 내일이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방금 질문이 더 뒤에서 말씀을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후 2시에 페이스북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북가 만약에 이거를 그 내용으로 발표했을 경우에 농성이 계속 이어질 건지 향후 대응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여기 농성에 일이 된 것은 이번 시행령안이 대통령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이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말 이번엔 꼭 저희를 만나 주시라 그런 취지에서 이번 농성에 일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충남리 순방을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 하나도 유가족과 특기의 뜻을 잘 수용해서 원만히 해결하라 이런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시행령안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셨다면 이렇게 두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주의를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성에 이르게 된 저희 이유 전혀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게 차가 올라간다던가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욕을 할 자체가 먹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오늘 좀 이걸 보면서 이거 더 배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해결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특조위를 특히 저를 말이죠. 와서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흘리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원만하다는 표현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도저히 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정말 이제야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이 운영하는 416TV입니다. 네. 세 분 중에 편하신 분이 답을 하셔도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각 부처의 과장급들이 시행령 안에 대해서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명회입니다. 두 번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회와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통보회가 된 게 있었어요. 통보회.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판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느냐 전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게 오후에 지금 시행령 수정안 설명회 아닙니까?
제가 유가족인 당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설명회가 아니고 통보회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까지 안을 못 받고 있고, 방금 우리 가족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대통령께서 특성이나 또 유가족, 특별히 이제 유가족의 뜻을 잘 헤아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유가족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해수부 관계자들이 유가족하고 협의해서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거는 언론적 수사에 불과했고,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하는, 그래도 가족분들한테는 통보라도 하네요. 저희는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유가족이나 또 특조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과 협의나 합의 이런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이제 꼭 좀 여쭙고 싶은데 예. 그게 유일한 것이었습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거의 매일 뭐 해수 장관이나 또는 관계자가 유가족하고 협의를 하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저는 사실 궁금했었는데 네. 저는 뭐 유가족하고 정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한 번이었습니까? 한 번을 했고요. 한 번 했어요. 예. 두 번째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저희들이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이미 그 첫 번째 그 시행령안이 네. 법제처에 제출이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아, 예. 저희들 부모를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럼 법제처에 제출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차관의 절차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설명회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를 진행하다가 제가 답답해서 그랬죠. 당신들이 설명을 하지 말고 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위에 갈 테니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를 소개를 해달라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용의 의미를 예. 이제 저희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해수나 정부와 얘기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그 뜻을 오늘 그 비로소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아마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말씀드린 거는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해수부는 오늘 브리핑을 한다면, 만약에 강행한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도 아마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수부가 수정을 얘기하면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인원 조정,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비율, 공무원과 민간의 파견 비율 정도일 텐데, 우선 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9명이고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이 8명입니다. 기존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근데 그 해수부 장관께서 뭐 그 파견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절반 정도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마 그 획기적인 안이라고 브리핑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1조 목적에서 15조 2항을 굳이 넣은 것은 그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문의해서 그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사무처 조직은 15조 2항이 아니라 18조 2항에 따라서, 특별법 18조 2항에 따라서 그 정하는 것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라는 입법조사처 의견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15조 2항을 넣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아전 인수식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것이 예상되고요. 하여튼 뭐 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은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또는 질문하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요? 질문 전에 뭐 여러분들 뭐 저희 안의 그 핵심용을 아마 이분 다 알고 계시다고 보지만 오늘 2시에 이렇게 브리핑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언제 기자회견했나 그때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 안에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되지. 20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첫째는 저희들은 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면서 이 특조위가 정말
제대로 속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계신 진상규명 소위원장, 또 안전사회 소위원장, 어제 잠깐 오셨었는데 지원 소위원장들이 그 각각 그 아래에 있는 조사관들을 업무, 그 조사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그 권한이 확보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직원들 전체를 이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정말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 위원장들이 지휘 감독해야 행정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저희 직무 범위가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아마 2시에 브리핑을 했을 때 안전 사회 분야는 4.16으로 확 줄였고요. 또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듯이 이렇게 나누는 아까 저 진상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조사의 주체는 민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민간인.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시행령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분석한 것 보면. 그리고 공무원은 뭐 제가 누리 말씀드렸던 정말 유능한 공무원이 오되 그 공무원의 역할은 행정지원 보조 이렇게 돼야 그 소위원장들 업무의 지휘 감독하에서 민간인 조사하고 행정은 거기에 행정처하고 이렇게 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그 네 가지 핵심적인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따 2시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브리핑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 또 일종의 뭐 저희들 그런 표현을 이제 관제 조사를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이해하게 되시는 거고. 네, 지금 열심히 지금 기사홍보 쓰시느라고 지금 기억하시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국의 핵심은 뭐냐면 조사기획과입니다. 저희 그 특조위 시행령안에는 2월 17일 날 정부에 보낸 그 시행령안에는 진상규명국 밑에 조사기획과가 있습니다. 조사기획과가 뭘 하는 데냐면 진상규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문회 실시하고 특검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 활동을 총괄한 종합보고서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조사기획과입니다. 이 조사기획과가 필요한 이유는요, 조사 1과장, 2과장, 3과장은 조사만 하더라도 일이 벅찹니다.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진상규명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기획과를 두려고 했고, 조사기획과장을 민간 채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미 지난 얘기지만 해수부가 입법 예고하기 전에 특조위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사기획과장을 파견공무원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조사기획과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조사기획과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게 해수부와 정부는 정말로 진상규명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언제든지 해수부나 정부 관계자가 조사기획과를 없앤 이유를 좀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그 핵심은요, 진상규명국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진상규명 소위원장, 진상규명국장, 조사기획과장 이 세 명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보하지 않고서 특조위 활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관리해 줄 테니까 정부의 한 부서로 잘 지내라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행령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얘기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설명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예. 정부에서 이렇게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관여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사무실을 청와대 안에다가 그냥 달라고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여기도 천막인데 예. 그거다 치면 대통령하고 바로바로 보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일단 만나지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2번 간곡하게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뭐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또 오늘 여기 와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혹시라도 대통령을 저희 요청대로 뵙게 되면 만약 이런저런 저희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정말 특별법의 취지자 살려주시라 이런 얘기를 꼭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면담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의견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공문도 지금 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 중에는 이미 다 아시고, 물론 이제 오늘부터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를 통해서 저희가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세종시 해수부 청사에서 어떤 브리핑이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긴급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또는 여러 가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관을 와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주 감사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기사 작성하셔서 청구하시고